네, 오늘 저희 OSC 심포지움 2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아까 1부에서 발표된 그 주제 발표를 기초로 해서요. 오늘 산학관연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앞으로 저희 OSC 현황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또 그 역할과 또 발전 방향을 어떻게 모색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열띤 토론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오늘 저희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들 토론회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예, 또 저희가 사실 다 이제 접종 백신 다 아마 2차까지 다 완료는 다 됐긴 하지만 그래도 또 요새 상황이 좀 엄중한 만큼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약간 마스크 또 써서 톤을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 참여하신 분들 직접 소개하는 걸로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 조은희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하셔서 좀 본인 소개를 해 주시는 걸로 저희 오늘 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 강태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학과 유긴수 서기관입니다. 네, 저는 저희 과에서 모듈러 주택 그리고 PC주택을 아우르는 OSC R&D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H 공공지원 건축사업단에서 온 고용관 단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H 토지주택연구원 이범식입니다. OSC 연구단 국제과제 1세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영근 연구실장입니다. 오늘 좋은 토론 기대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각자 소개를 마쳤는데요. 지금 대략 느끼셨듯이 굉장히 다양한 기관에서 사실은 산학 관연을 다 아우르는 각 기관에서 참여하셨고요. 굉장히 OSC를 바라보는 또 시각이라든지 또 기대하는 부분들이 공통점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되기도 하면서도 또 각 기관 의 역할이라든지 또 약간의 또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은 또 차별화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OSC라는 것들을 지금 계속 많이 이제 주제어가 탈현정화되면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요소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또 사실 이 산업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지만 이 OSC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들은 다 누구나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양한 일부에서 이어졌던 그 발표를 기초로 해서요. 또 오늘 참석해 주신 토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또 듣고 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유튜브로 실황 중계되고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분들 의견을 또 주시면 질문이라든지 의견 주시면 또 저희가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가능한 선에서 또 반영을 해서 또 여기 적절한 분에게 배정해서 또 질문도 좀 드려볼 예정이고요. 또 이번 시간의 제한으로 다 소화를 못하는 그 질의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주시는 이메일 연락처라든지 그걸 통해서 또 추후라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토론회를 이제 1시간 정도 저희가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주로 토론회도 좀 두 세션으로 좀 나눠서 진행해 볼까 싶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요. 전반부에는 주로 국내 지금 OSC 현황을 위주로 어떠한 현재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같이 의견을 좀 나눠 볼 거고요. 그 이후에 두 번째로는 그럼 앞으로 저희 OSC가 더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혜를 나누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세션, 첫 번째 주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OSC 이제 현황이나 지금 앞으로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이제 서로 좀 확인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일단 아까 소개하셨는데 우리 유긴수 서기관님께서 지금 OSC를 통한 우리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이러한 지금 OSC 관련된 그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기관님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방금 인사드린 유긴수 서기관인데요. 그 정부에서는 OSC로 일컬어지는 탈 현장화 건설이 이 미래 주택 건설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 품질에 대해서 점점 높아지는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환경에 대한 범세계적 규율이 강화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주택 건설 산업의 눈앞에 닥친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이 OSC의 활성화라고 강하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 정부는 이를 위해서 이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공업화 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 중에 있고요. 또 OSC의 큰 두 축인 모듈러 주택과 PC에 대한 국가 R&D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OSC 생태계의 조속한 성장을 위해서 이 공공발주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과 좌담회에서 전문가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정책화해서 OSC가 실질적인 이 건설 혁신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마이크를 이번엔 제 왼쪽에 계신 우리 고영관 단장님께 이제 넘기도록 할 텐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공공지원 건축사업단에서 사실 OSC 이 PC 공동주택뿐 아니라 뭐 BIM이라든지 또 탄소 중립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지금 사실은 담당하고 계셔가지고 우리 단장님께서 굉장히 요새 그 건설업에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관련된 주제들을 다 섭렵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아주 책임이 굉장히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공공기관으로서 기대하고 있는 OSC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또 저희가 많은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성 교수님께서 처음에 올 때 이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냥 쿨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편하게 왔는데 주제 발표라든가 내용 듣다 보니까 이게 그냥 편한 자리가 아니고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회사 초기에 PC 관련 사업을 담당했고요. 또 PC 공장에 잠시 또 파견이 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PC 관련해가지고 OSC PC 관련해서 남다른 좀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좀 격렬한 현실을 어떻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관련자 분이 좀 약간 뼈아픈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OSC 중에 PC 관련해서는 19년도 지금 사업을 한 김포 한강 148호가 있고요. 한계동, 그 다음에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아산 탕정 36호 두 개가 있는데요. 36호 아산 탕정은 총 이제 22개 동 중에 한 개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포 한강은 또 9개 동 중에 한 개만 했었습니다. 이제 전체 동을 PC로 발주를 못 나간 결정적인 이유는 저희 회사가 아직까지 이제 PC에 관련된 원가나 내역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발주 방식이 설계도 저희가 지금 할 수 없는 단계다 보니 이제 발주 방식을 아까 신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발주 방식을 CMR 방식으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CMR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기본 설계, IC로 기본 설계를 하고 이후에 이제 실시 설계와 시공권을 따는 그런 입찰 방식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직접 또 설계도 발주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이 PC 주택에 대한 저희 내부 인식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PC 주택이 지금 이제 골조공사비가 순수 골조공사비로 따진다면은 일반 RC 대비 한 70%가 더 저희가 좀 더 공사비를 업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동을 하기가 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제적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에서의 어떤 경제성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시공하는 부분도 이제 감독이 아까 RC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감독이 이제 PC에 대한 업무도 해야 되고 RC에 대한 업무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고, 여기 계시는 분이 다 가서 보셨겠지만 현장에서 시공사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이게 좀 다 이렇게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코스트를 많이 들여서 이렇게 열심히 자기 했다. 그렇지만 정말 어려웠다라는 이런 대부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께 혹시 또 PC를 하겠냐고 물어보면은 약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끝나고 유지관리 부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유지관리 부분도 사실은 일반 RC 대비해서 어떤 특별한 장점이 지금 좀 없는 형편입니다. 이게 좀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이 OSC를 통해서 그 RC 대비해서의 어떤 PC만의 장점을 좀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OSC 중에 PC 말고 모듈러 주택은 공사기간이 현재 좀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 단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인면 디자인도 좀 약간 특색 있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물며 또 나중에 안 되면은 뭐 이동을 해서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으로 모듈러 주택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그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PC 공동주택에 대한 생산성 전망 부분인데요. 이제 지금 이제 코스트가 많이 올라갔는데 일반 RC 주택에서의 어떤 뭐 문제점이라든가 경제 동향 등등등을 해서 향후에 몇 년 지나면은, 그리고 PC는 이렇게 해서 몇 년 지나면은 거의 어떤 경제성 부분에서 한 5% 정도 내에서 들어온다는 그런 어떤 미래의 어떤 그런 희망이 보여야지만 저희가 이제 국토부도 설득하고 대외기관도 설득하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저희가 늘 수시로 이런 뭐 정보도 공유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서로 이제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사례도 좀 같이 가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국토부가 주관하는 뭐 유관기관 전체 모여서 하는 TFT를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PC 자체에 대한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박사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좀 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PC가 이게 한 번 이렇게 모듈을 만들고 난 뒤에, 생산하고 난 뒤에 다음을 하려면 또 다른 모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좀 전체를 일반 주방 가구나 신발장처럼 유니트화해서, 표준화 유니트화해서 슈퍼에서 물건 사듯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아까 김포 한강하고 아산 탕정이 풀 PC로 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PC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 공사비도 좀 많이 오르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좀 드릴 말씀은 이렇게 하프 PC로 해서 접근을 좀 먼저 이렇게 해도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돌출된 부위는 없고 슬라이딩 폼으로 쭉 올라가고 돌출된 부위만 PC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모듈러 주택하고 PC 주택하고 섞는다든가, 아니면 부대 시설을 PC를 한다든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접근해 볼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옥탑 PC를 했는데,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하면서 옥탑이 좀 문제가 많이 돼요. 골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하도 업체들이 옥탑을 놔두고 이제 공사를 중지시키고 코스트를 돈을 더 달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있다 보니 옥탑을 PC를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 간지러운 부분, 아픈 부분, 힘든 부분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PC가 이 현장에서 이렇게 좀 어떤 위험성이 있다든가 돈이 많이 든다든가 또는 공기를 엄청 많이 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건 우리가 PC로 좀 제안을 해보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주 방법도 이게 지금 현재는 저희가 CMR로만 하고 있는데요. 아까 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청키라든가 기본 설계 기술 제한 입찰이라든가 등등의 발주 방식도 좀 약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금 OSC R&D를 통해 가지고 잘 만들어 가지고 이 PC에 대한 OSC PC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대국민 홍보 같은 것이 좀 할 필요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워낙 많은 분야에서 좀 고민을, 사실 OSC PC 주택뿐 아니라 또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그 건축과 관련된 분야를 고민하고 계셔가지고 단장님이 그걸 종합적으로 좀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 또 앞으로 좀 이번 연구단을 통해서 그 과거나 현재까지 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좀 해결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짚어주셨고요. 특히 뭐 공사비라든지 저희 발주자가 좀 참조할 만한 적정한 공사비라든지 사실은 어떤 공사 기간에 대한, 공사 기일에 대한 그런 기준들도 사실 지금 연구단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뭐 공사비가 좀 더 오버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OSC가 그 역할이라든지 그 특성을, 장점을 많이 발휘하려면 여러 가지 좀 규모라든지 또 설계 표준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 지금 시범 사업을 몇 개 진행하긴 했지만 그거는 기존 RC 원래 기존적 방식과 같은 거를 후행적으로 이제 단순하게 PC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저희가 이 연구단을 진행하면서는 설계 기획 단계부터 그 OSC의 장점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들을 설계 단계부터 좀 시작을 하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꼭지 정도로 나누어서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요 OSC PC가 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 그 다음 이를 위해서 필요한 뭐 아이템, 노력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두 가지 꼭지 정도로 해서 간략하게 제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아까 이준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연구 배경이 되겠죠, 그죠? 예. 해야만 되는 당위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여건상 요 공법으로 꼭 PC다, 모듈러다, 현재 국내의 모듈러 주택에 대한 정의가 아직 명확치는 않지만 현재 국내에 통용되는 모듈러 주택이다, 아니면 PC 주택이다, 어떤 형태든 간에 OECD 공법으로는 가야만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성공해야만 하는 그런 게 있고, 전반적인 분위기로만 본다면은 현재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뭐 공동주택에 대한 PC화에 이렇게 그 직접적인 투자는 관심을 많이 보이지 못하지만 다른 건설사나 PC사에서 주택에 대한 PC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많이 높아져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 어떤 국토부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면 그 아까 국내의 건설 환경의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들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토부에서 아까 유경수 이제 서기관께서 계시지만 국토부의 관심, 지원과 그런 의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이렇게 그 건설 산업의 핫 이슈 중에 하나인 OECD 관련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이렇게 큰 힘이 된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뭐 굳이 민간이다 공공이다 구분하기는 할 필요는 없지만 당장의 어떤 특정한 영역에 있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 민간의 입장에서는 아직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다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이 이렇게 국가 건설 기술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선도적으로 이게 좀 개척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은 국토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의 그런 의지, 관심, 지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해야만 되는 이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뭐 그런 정도로 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아까 고인관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발주 제도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 부분, 그렇게 세 가지 꼭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도 발주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그 상당히 복잡한 얽히고 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현재 그 분리 발주 형식에서 조금 다양한 턴키라든지 또는 CMR 방식으로 지금은 현재로는 CMR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은 턴키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다양한 형태의 발주 방식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 공공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어떤 제도
뭐 여기 강태경 박사님도 계시지만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그 각각 뭐 검토 기준 분야에 있어 가지고 이해관계를 잘 조정한 어떤 관련 법규나 규정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PC는 사전의 계획이 RC보다도 더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을 사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건축 분야 중심으로 처음에 사전에 PC 계획을 할 때부터 건축기계 전기가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진행되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야 시행착오가 적은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 PC 부재를 생산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타 분야하고의 어떤 의견 조율을 사전에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공기 지연, 품질 저하, 원가 상승과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도적으로 아주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특히 이제 건축 부분이 안전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구조 설계 기준은 90년대 초에 92년도에 당시에 건설부에서 제정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 및 해설 뭐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국가 건설 기준이 5번 정도 바뀌고 그 사이에 내준 설계 기준도 같이 따라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PC 기준은 사실은 들여다보면 하나도 안 바뀌거든요. 안 바뀌다가 올 2월 달에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바뀌긴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한 조금이나마 이제 PC 부분에 몸담았던 사람이로서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마침 OSC 연구단에서 제 LH에서 수행했던 그 설계 기준에 기초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들이 구조 설계 기준을 개정하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그 국민들을 이 체감하는 그 피부에 와닿는 가장 큰 그 PC에 대한 인식 저하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더구나 요즘에는 그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수, 결로, 그다음 바닥 충격음 이런 부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수 부분은 PC 하면은 일단 안 좋은 이미지 누수로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 LH 쪽가 90년대 초에 공급했던 주택에 대해서 PC 주택에 대해서 현장 조사도 좀 해서 상세를 좀 개선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OSC 연구단에서 DLENC 그 예전에 대림 산업에서 요 PC 그 공동주택 PC 누수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도 소개의 성과가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또한 그 결로 부분 되겠습니다. 직접 예전과 달리 90년대 초하고 지금하고의 많은 부분이 생활상, 아파트 공동주택의 생활상 중에 많은 부분이 변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중에 하나가 확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확장이 돼가지고 발코니가 가진 순기능을 확장으로 이렇게 다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외계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로 단열의 부분, 그 다음 또 PC는 부재가 이렇게 다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결로 단열 처리 부분이 보다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기술적인 발전 이런 부분들이 RC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가 되는데 이제 이번 연구단에서 그 송성영 교수님께서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계시니까 그 결과들을 저희 시범 사업에 적용하고 한다면 좋은 성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 안전하고 바로 생활 밀착형 어떤 요소 기술들, 누수, 결로, 소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음 부분은 이제 저 까미하고 대우건설에서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떤 기본적인 소음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부터 PC 주택에 대해서 이해부터 좀 규명이 된다면 그 소음이나 그다음 결로 누수로부터 이 PC 주택의 품질이 조금 더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식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전체적인 하자 측면에서 본다면은 RC보다 PC 공사의 하자가 많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현장 시범 시공을 하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누수라든지 일부 이런 몇 개 조항 때문에 이렇게 PC에 대한 이미지가 좀 사실은 좀 안 좋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자로서 좀 책임을 지고 또 나름 소명 의식을 가지고 어떤 국민들 또는 거주자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감성적인, 기술적인 어떤 그런 어떤 논리를 좀 개발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제가 감성적이라고 말드린 말씀은 좀 진짜 깊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주자들은
몇 데시벨이 높다, 뭐 물이 샌다 안 샌다의 개념이 아니라 당장 내가 불편하면 그게 곧 하자로 연결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까지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고민되는 부분인데, 크게 OSC 공사 공법에 OSC 주택의 정의를 내린다면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모듈러 주택하고 PC 주택, 이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국내의 모듈러 주택을 말씀드린 겁니다. 컨테이너 박스 형태의 모듈러 주택을 말씀드리는데, 다 국내의 모듈러 주택, 국내에 도입된 PC 공법, PC 주택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큰, 아까 유균수 서기관께서는 말씀하셨지만은 모듈러 주택이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비싸지만은 그래도 공기는 빠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PC는 좀 할 말이 없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30년 동안에 RC는 되게 발전했지만 PC는, 공동주택 PC는 발전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90년대 초반 이후에 계속 PC가 공급하고 기술 개발에 전념했으면 이미 RC를 뛰어넘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현재로 본다면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데, 문제는 가격적인 부분, 골조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장 그 한계를 뛰어넘기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 공기적인 측면에서라도 조금 이렇게 RC 대비 또 모듈러 주택 대비 좀 경쟁력이 있는 공기를 이렇게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본다면은 아까 이제 서 의원님하고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종의 보통 지금 한 12일, 14일 표준 공개라고 본다면은 그게 저희들이 두 개의 시범 사업을 현재 하나에 완료했고 하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만, 본다면 PC 조립에는 실제적으로 구조부재의 조립에는 한 6일 정도면 조립이 다 완료됩니다.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공정이 후속 공정에 따라가느냐 하면은 합 슬래브 부분에 100원, 슬래브 100원, 터핑 콘크리트 그 사이에 전기 설비 배관들 지나가고 뭐 그런 부분들이 한 4, 5일 지나가거든요. 4, 5일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토탈 한 12, 13일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요즘에는 자재라든지 공법도 많이 좋아지고 했으니까 일종의 7일, 예를 들자면 7일 공기, 9일 공기, 12일 공기를 일단 정해놓고 7일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이 다 건식화한다. 예를 들면 풀PC 벽체, 풀PC 슬래브, 하프PC가 아니고, 그리고 전기 설비도 그 안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매립이 돼야 되거든요. 매립이 안 된다면은, 힘들다면은 노출 배관으로 간다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온돌도 습식이 아니고 다 건식 패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모든 부분이 그야말로 건식 공법을 했는다면은 실일이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9일 되면은 그 중에 일부는 섭식으로 들어간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돼서 조합해가지고 선택해서 그 공기를 선정할 수 있다면 굉장히 저변 확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공기 단축에도 이렇게 공기라는 측면 가지고도 당장에 모듈러 주택하고도 경쟁력이 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골조 공사비는 차후로 치더라도요. 그런 좀 고민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새롭게 개발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미 건식 패널 부분은 90년대 초에 다 많이 개발되어 있고, 지금도 뭐 식당이나 이런 데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합하고, 물론 부분적으로 주택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조합한다면 일단 당장에 공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단시간 내에 RC와 모듈러 주택과 경쟁력이 있는 어떤 공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조 공사비 측면에서는 이거는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한동, 두동, 몰드비가 공사비 한 40% 되고 그게 최소 40배에서 50% 전용이 돼야지 되는데, 현재 한동, 두동만 가지고 이거를 골조 공사비를 평가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공공기관이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하고 있는데, 그거를 민간한테 그런 걸 요구하기는 기대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이제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PC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쪽, 그러면서 이제 골조 공사비의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이유, 성공해야 되는 이유 말씀드렸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 기술, 그다음 인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기존 유사공법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걸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우리 이범식 박사님께서 좀 이렇게 굉장히 소명감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PC를 다시 한번 제대로 공동주택에서도 그런 생산 방식으로서 활성화해야 됐는데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서 임해 주셔서 아마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서 열의를 갖고서 좀 발표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우리 자동우님이 질문을 하나 해주셔서 시점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에 마이크를 또 우리 김영근 실장님께 넘길 텐데요. 자동우님께서 질문 주시기를 OSC 연구단이 굉장히 범위가 넓을 텐데 OSC가 저희 연구단이 대상으로 하는 게 PC냐고 물어보셨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 아까 우리 이범식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OSC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강제 모듈러와 지금 저희 PC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기반의 어떤 건축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OSC 분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OSC라는 거는 하나의 생산 방식인 거고요. 소재는 아까 강제라든지 스틸이라든지 또 저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또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많이 쓰이는 목조 이런 소재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구조 결합 방식이 보기둥식이라든지 벽체 패널 방식이라든지 또는 아까 모듈러 같이 하나의 유닛, 박스형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조립하는 그런 분류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모듈러 같은 경우는 소재는 강제이고 구조 방식은 하나의 유닛화, 박스화된 유닛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연구단이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거는 소재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이고 구조 방식은 기둥보 방식 또는 벽체 방식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30년 전 저희가 PC가 사실은 아까 80년대랑 90년대 초반까지 그 200만 호 대량 공급의 어떤 솔루션으로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드라이브가 걸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와 그러면 지금 30년 지난 2020년 지금과의 차이는 뭐 할 수 있는지 그건 사실은 나중에 두 번째 라운드에서 다시 제가 이범식 박사님께 한번 다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제도 이제 아까 질문이랑 연결돼서요. 저희 SH공사의 또 김영근 실장님은 사실 SH는 아까 말씀드린 모듈러 저희 강제 모듈러 연구 사업을 이미 수행을 하셨었고요. 지금 또 이번에는 PC 저희 공동주택 사업에도 참여하고 계셔서 어떻게 보면 그 OSC의 양 날개라고 할 수 있는 모듈러와 PC를 둘 다 경험하셨고 하고 계시는 그런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두 사업을 진행하면서 얻어지셨던 그런 인사이트를 좀 공유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을 또 현황이 어떤 거고 앞으로 발전 방향이 어떨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알려주시면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다 그러시겠지만, 저는 우리가 이런 심포지엄을 하면서 OSC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 현황, 그리고 제가 직접 해보니까 어땠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발언할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잘 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우리가 왜 이런 OSC를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저희 공사에서 20여 년 근무를 하면서 느꼈었던 것 중에 가장 좀 힘든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건설 시장의 생태계는 건설 원가에 너무 지배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도 초기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평당 500만 원이다. 근데 다른 공법은 평당 520만 원이다. 그럼 그 다음에 왜 20만 원이 비싸졌고 그걸 해야 되는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500만 원으로 공사를 하면 되지 왜 굳이 그걸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 입주자분들은 그 20만 원을 더 쓴 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차라리 나무를 하나 더 심으면 금방 아는데 예를 들어서 짓는 방식을 기존에 있는 RC로 한 거를 OSC로 했다라고 해서 그 차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이 OSC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거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이거를 좀 우리가 잘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우리나라의 RC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경제적이고, 특히 공동주택을 짓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독보적인 공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RC만의 아성이 있어요. 값이 싸고, 일체성이 있기 때문에 누수도 안 되고 아주 품질도 좋아요. 그 우리나라 건설 시장의 콘크리트나 이런 그 건설 그 수준이 너무 높아요. 세계 최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RC는 현장에서 이제 조립을 하다 보니까 그 뭐 시멘트나 콘크리트를 현장에 갖고 와서 이제 타설을 하다 보니까 거푸집이 필요하고, 공사가 끝나면 그 거푸집은 폐거푸집이 되고, 환경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다시 한 30년 정도 돼가지고 조기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잘 아시겠지만 그 선진국에 비해서 그 주택 수명이 한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조기 재건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엄청난 자원 낭비가 되죠. 그 중에 하나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RC예요. 일체로 지어서 굉장히 튼튼하긴 한데, 얘를 어떻게 뭐 리모델링 하거나 조금 가변성을 주려고 하다 보면 확장성에 대한 유연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작년인가 어떤 건설사의 그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그 건설 현장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작업자한테 저기에다가 아래 걸레바지를 조금 이렇게 기울었는데 그걸 좀 이렇게 좀 다시 좀 재시공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심각하게는 5개의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있으면 저거 조금 이렇게 기울어진 거 좀 잡아주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실제로 작업하는 분한테 그 오더를 주려면 5개 국어가 이렇게 돌아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 현장 감독자는 그런 태블릿 같은 걸 갖고 있다가 작업 지시를 하는 그 고민을 하고 있대요. 이게 불과 한 10년, 20년 전에도 엄청난 우리한테 건설 시장에 엄청난 부하로서 작용을 했는데 뭐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지금 이제 하면 되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건설 시장에 참여하는 거 뭐 부분적으로는 좋습니다만, 실제로 이 건설 주체의 제일 앞단에 있는 분들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젊은이들은 워라밸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1층에서 벽돌을 지고 또는 다른 그런 습식자재를 지고 10층까지 가설재를 올라가서 거기서 공사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양질의 일자리라고 얘기하지만 가지 않아요. 3D라고 가지 않습니다. 그 젊은이들한테 우리 건설 시장의 이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니까 가세요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게 재래식 공법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모듈러, PC 이런 부분들은 환경 문제, 뭐 이런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그런 양질의 기술이고요. 실제로 이제 공장에서 만들면 한겨울에도 공사가 다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품질을 잘 만들 수 있을까? 어디까지 좋은 품질로 만들 수 있을까? 그다음 현장에서는 GPS나 어떤 스마트 건설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뭐 잘 건설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잘 되면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OSC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한 번 하면은 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OSC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곧 국내에서 이게 어느 정도 검증만 되면은 외국으로 치고 나가는 1등 공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제가 오늘 점심 먹으면서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코로나가 초기에 발생할 때 우리나라가 한 6개월 내에 백신을 만들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똑똑하고 뭐 한다고 하면 잘 하니까. 근데 지금도 못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건설 시장에서 이 OSC가 차지하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지나가면 뭐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 오늘 국토부에 여기 와 계시지만 국토부에서 R&D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가장 성공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OSC라고 봅니다. 감히. 왜냐하면 모듈러 저희가 해보니까 성공했어요. 지금 혹시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가양동 모듈러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한 일주일 내로 한번 그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SH가 지은 모듈러 주택이 지금 가양동에 있습니다. 6층짜리인데 거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랬대요. 이게 그냥 주차장이었는데 정확하게 5일 만에 6층짜리가 이렉션이 됐어요. 가다 보니까 갑자기 6층짜리 건물이 생긴 거죠. 물론 마감 공사도 더 이루어졌지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들. 그러면서 다 지은 데 가서 보니까 오시는 분들마다 야, 지금 공동주택이랑 뭐 다를 게 없다. 너무 좋은데? 이렇게 이제 다들 직접 보니까 빠르고 품질 좋고 하는 걸 다 이제 체감을 했어요. 저희가 2014년도 공릉동에 처음 기숙사를 모듈러로 지었을 때는 다들 와가지고 이거 무슨 뭐 컨테이너 주택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다가 놀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가양동 가보면은 다들 깜짝 놀라요. 천안에 가면 또 LH 현장이 있고요. 곧 이제 GH 현장도 들어섭니다. 제가 봤을 때 모듈러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한 몇 년만 더 하면, 야,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오히려 이제 선진국을 넘어서는 경쟁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제 PC 하나 남았어요, PC. 30년 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뭐 30년 전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LH랑 저희가 내년에 설계해서 이제 후년에 실증을 2개를 할 거예요. 이번에 실증만 잘 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모듈러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부분을 저희가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이제 PC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은 그냥 현장에 모시고 가면 돼요. 보여드리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기고 우리가 OSC를 왜 준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겠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막연하게 재래식 공법을 대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공법이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건설 시장의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전환시킬 수 있는 또 전환시켜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지금 국가와 공공이 손을 잡고 시작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보여주면 우리 팀에 지금 민간 건설사들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또 할 거예요. 그 여건을 조금만 조성을 해주고 우리가 이번에 보여주면 충분히 그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그거는 다음 발언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증을 유발하는 또 저희 또 후속편을 또 우리 실장님께서 전해주셨고요. 예, 다음에는요 우리 건설기술연구원의 강태경 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신은영 박사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또 혹시 오늘 전반부를 못 보시고 또 이 토론회부터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지금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또 사실 저희가 이런 엔지니어링적인 요소 기술은 물론이고 또 사실은 제도 정책적인 또 어떤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급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아까 주제 발표 또 정리 한번 해주시면서 또 그런 내용들을 좀 강조해 주시면 또 시청자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구원의 강태경입니다. 저는 이 연구단에서 정책 부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앞서 우리 연구원의 신은영 위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을 간단하게 줄거리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크게 3가지 덩어리인 것 같고요. 시장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인데 영국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영국도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주택이 모자라가지고 주택 공급 문제가 심각한 데고, 거기도 우리하고 용어는 좀 다르지만 모던 메소드 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MMC라는 용어로 해서 우리 OSC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 나라고, 그래서 영국 이야기를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 지원돼야 되는 것들의 프레임워크를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콕 찍어서 발주제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생태계 이야기를 많이들 하셨는데 발주제도나 정책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생태계의 기본 룰을 정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건전하게 생태계를 만들어 가려면
좀 미리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흐름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발표를 제대로 다 못하시고 엄청나게 많은 인포메이션들이 담겨 있으니까 그건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시장에 대해서 먼저 약간 부연을 좀 드리면, 발제는 저게 있었습니다. 프리패브라고 해서 모듈러 PC 다 포함하는 이제 OS 시장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더 좁혀서 PC 시장, 글로벌 PC 시장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기 하나 덧붙이면, 그러면 이제 글로벌 건설 시장 규모는 대충 얼마 될까에서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면요. 달러로 한 10조 달러 조금 넘는 걸로 그렇게, 뭐 기관마다 조금씩 쉽게 다릅니다. 10조 달러 좀 넘는다고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 60%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좀 쉽게 좀 다른데. 그리고 이제 10조 중에서 레지덴셜, 주택 관련된, 주거 관련되는 것들이 또 한 뭐 30%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략 그 주거 부문이 한 3.8조 정도 달러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까 신 의원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주거 부문의 글로벌 PC 마켓이 얼마냐면 430억 불 정도 돼서, 이 비중을 보면 전체 주거 중에서 PC 주거가 1%가 좀 넘는 걸로 그렇게 잡힙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자라는 거죠. PC 이야기만 했습니다. 모듈러 뺀 거고요. 우리가 지금 건축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150조 정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중에 PC 제조사들 내부 집계에 의하면 한 1.5조 건축 쪽이 된다고 합니다. 주택, 그 지하 주차장 포함해서 지금 이제 물류시설이 다 포함해서 1.5조 된다고 하면 대충 1%예요. 그럼 글로벌 시장에서도 PC 1%, 우리도 1%?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레지덴셜은 거의 빵에 가까운 거죠. 시장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 그걸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왜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우리는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 이야기를 먼저 드렸고, 두 번째 정책적으로 제일 시급한 게 뭐냐라고 하면 굉장히 지겨운 이야기이실 수가 있는데 시그널입니다. 시그널이 누구로부터 누구한테 시그널이냐 하면 정부가 산업에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그 시그널은 뭐냐면 물량 주자는 이야기고요. 결과적으로는. 왜 그러냐인데 시작은 이렇죠. OSC가 굉장히 좋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다 중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나 우리 발제 자료에 있는 내용 그대로 김영근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 사례가 소개되어 있는 게 한 장이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 소음 분진, 공기,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사람을 줄일 수 있다. 투입된 사람을 줄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본 사람들 분석에 의하면 공사비는 조금 늘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간접 편익이지만 그 편익이 충분히 뭔가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택이다 보니까 오늘 이제 주택 OSC를 이야기하는 건데, 주택은 훨씬 큰 틀에서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너무너무 민감한 거죠.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공급 문제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태고 고분양가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비쌉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비싸도 해야 됩니다가 되게 말하기 어려운 건데, 또 한편으로 맹점이 뭐냐면 지금 LH 여기 계신데요. 모듈러고 PC고 시범 사업을 하시죠. 근데 그거 굉장히 나쁘게 표현하면 기업 팔기 갑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경제성 평가가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예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러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PC업계가 자생적으로 지금 사실 또 이제 PC업계 너무 호황이다 보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주택시장을 안 쳐다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미래지향적인 생산 시스템이 틀림없기 때문에 마중물을 정부가 주는 게 맞고요. 그 마중물을 그냥 단순하게 뭐 하경정에서 2200세대, 뭐 내년에 2500세대 이게 아니라 좀 더 롱텀으로, 그것도 이제 신유한 발제에 있는데요. 영국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롱텀 파트너십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일부 업체들한테 특혜가 될 수 있을지라도. 왜? 주택 공급을 잘해야 되는 게 더 큰 가치이기 때문에. 자, 그런 좀 더 큰 틀의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정부로부터 그렇게 시그널이 나오면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를 생각해보면 LHS, GH 발주상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분들이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발주제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발주창이 리스크를 턴오버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 LH가 시공 책임형 CM 쪽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턴키 하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턴키가 제약이냐? 그거 아니다. 특히나 이런 PC같이 이제 새로운 도전이면 이런 도전적인 거에 대해서는 턴키를 허용해야 된다, 장려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정부도 스마트 건설에 대해서는 턴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그리고 스마트 건설의 데피니션에 프리패브가 들어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접근하게 해주자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식 문제 계속 겹치는데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뭘 해야 되냐에 대해서 90년대 우리 선배님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91년도에 건설부가 공업화주택 보급 확대 종합대책이라는 걸 만들었었고,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유효합니다. 그것도 이제 자료에 일부 담겨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LH가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근데 잘하게 해야 되는 것이 공정하게 해야죠. 업체들이 볼 때 한두 동 끼워 팔기 22동 중에 한 동 저거 해라. 그 돈 안 됩니다. 옆에서 남지 않냐. 이런 거는 좀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고, 전체 동을 좀 공정하게 이제 가불이 호혜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전반전에서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예, 또 저희가 여태까지 나온 발표들도 보면 이제 국토부에서의 어떤 그런 지원이라든지 또 방향성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또 굉장히 감사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지만 또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부분들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서기관님, 나중에 종합적으로 마무리 때 답변 주시는 게 좋겠죠? 예, 좀 더 얘기 더 들어보시고 아마 좀 옆에서 열심히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것은 매주말 할 때 한번 우리 서기관님께서 그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다 정리하셔서 한번 저희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까 소개는 제일 먼저 하셨었는데 또 발표는 또 제일 늦게 하시느라 또 기다리시느라고 좀 초조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뭐 좋은 말씀도 나오고 또 좀 아쉬운 부분들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우리 조은희 교수님 학교에 굉장히 오래 또 학생들도 만나기도 하시고 또 학교에서 교육도 하고 계시지만 또 산업 협력적인 그런 그 과제라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하고 계셔서 우리 조은희 교수님이 좀 더 이제 또 포괄적인 개념에서 어떤 건설 생산 체계의 어떤 거시적 변화 이런 부분에서 또 이 OSC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좀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은입니다. 인성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첫 말씀을 해주신 우리 유긴수 서기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공업화 주택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상당히 이제 어렴풋한 향수가 좀 느껴졌습니다. 이 단어가 제가 처음에 이 공부를 시작할 때가 95년도, 96년도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썼었던 용어가 공업화 주택이고, 그때 원문을 찾아보면은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딱 표현이 되어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건설 산업을 어떻게 산업화할 거냐 하는 그런 쪽에 썼던 단어들이었고, 한참 그 붐이 막 일어났었죠. 일기 신도시 때 막 쓰다가 발코니 하나 이렇게 떨어지고 하면서 또 초기 하자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면서 급격히 이제 쇠락을 했죠. 반면에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모듈러 또는 OSC라고 되는 어떤 PC 타입의 어떤 시설물들의 비율은 꾸준히 이제 시장이 돼 있었고, 또 그들 나라에서는 기술 개발이 쭉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PC 또는 모듈러 OSC가 그럼 끝났느냐라고 보면은 끝난 줄 아는데 어느 순간 스물스물 또 올라오더니 이제 지하 아파트 지하철이라든가 또는 최근 하는 물류 창고라든가 이런 쪽 또 종합 스테디움 같은 데서는 꾸준히 그런 어떤 장점들을 나타내면서 시장이 자생적으로 기술이 또 성장을 하는 그런 패턴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어떤 그 모듈러 OSC의 비율이 급격히 낮다라고 이제 강태형 선생님께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저는 이렇게 무리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이혼했던 배우자들 다시 만날 때 참 고민하는 이런 거 같거든요. 한번 살아봤거든요, 우리는. 살아봤는데, 살아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갔다 보니까 다시 결합하자니까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다. 그런 어떤 망설임의 어떤 순간들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려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 아까 앞서서 발표해 주신 뭐 LHSH 또 관계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거겠죠. 뭐 사람 성격이 좋아야 되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다음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문제였고, 거기서 오늘 해법들은 다 나왔는데 결국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일 겁니다. 결과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경제성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항상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지금 우리는 벽식 아파트는 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벽식 아파트거든요. 깽폼 플러스 알폼으로 되어 있는 벽식 아파트를 경제적으로 공기 뭐 비용 했을 때 그걸 능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 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미래형 또는 한국의 생활에 적합한 생산 방식이냐라고 할 때는 아니거든요. 또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 뭐 외단열 일체형 어떤 그 외장 벽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시스템들, 좀 우리가 이제 라면 장수명 주택이라든가 로 에너지 주택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사실 벽시 아파트보다는 다른 모델들이 필요한데, 그 모델로 전환이 됐을 때 사실 PC는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PC의 경쟁력이 기존 아파트 대비 없다라고 하는 전제는 뭐냐면은, 첫 번째가 말씀이 있었지만 규모의 경제, 한 동짜리 몇 개짜리 해가지고는 그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가 없다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기존의 주택 모델하고 1대1로 비교했을 때는 그게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경제성 문제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어떤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거, 경제적인 거 해결됐으면 효율적인 건데, 그게 지금 아마 이준성 교수님께서 말씀했던 생산 체계와 관련된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일종의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 돼야 이제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새로운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도 우리 시애틀에 김용호 교수님 오셨을 때도 이 OSC 해보니까 의외로 최대 걸림돌이 조달 방식이었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위 그 참여자들 간의 all involvement였다. 초기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설계 끝나고 전환 설계를 하는 시점에서부터 완전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all involvement가 가능하고 또 전환 설계를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발주 방식, 아까 턴키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또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IPD 같은 경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일찍 들어와가지고 되는데, 사실 우리는 공공 쪽에서는 그게 사실 어려우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아까 롯데에서도 이제 좋은 사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결과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현장 관리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거는 OSC가 현장과 공장이 관리가 되는 그런 어떤 플랫폼들이 이제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거, 경제적인 거 또는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형적인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 아주 명확하게 또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게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좀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첫 번째 파트에서는 지금 현재 현황을 좀 짚어보다 보니까요. 뭐 당위성이라는 얘기도 좀 했었었고, 하지만 또 지금 겪고 있는 좀 어려운 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두 번째 이제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씩 다 얘기를 하셔서 두 번째 파트는 좀 더 앞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현장을 이제 현재 수준을 파악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필요성도 알겠고,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나가야 될 건지,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주제를 우리 토론에 참석한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토론에 참석은 여긴 자리는 함께하고 있지 않는데, 아까 주제 발표를 하셨었고요. 그 대우건설에 우리 하태훈 박사님이 지금 플로어에 계셔서 또 지금 같이 의견 듣고 또 의견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태훈 박사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계를 대변한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좀
요새같이 어떤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또 건설업체들은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갖고 있고 거기서 OSC의 어떤 역할이 어떠한 부분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 박사님?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께서 건설업계를 대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우건설 태운이지만 전 대우건설도 대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쪽 OSC라든지 모듈러 관련 업무를 지금까지 쭉 해온 입장에서 앞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돼갈 것 같다는 의견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이 건설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훨씬 보수적이라고 말들을 많이들 하죠. 그러니까 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워낙에 산업의 역사가 길어서 그런 것 같고요. 예, 변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산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발표할 때 비교 대상으로 RC 구조를 이제 계속 제가 비교를 하면서 PC나 하이브리드 PC가 뭐가 좋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김영건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똑똑하죠. 그래서 이 특히 RC 벽체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술을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다른 걸로 바뀔 필요가 없다는 게 문제였죠.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요즘 보니까 만만치 않게 돼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냐면 RC 시공의 꽃은 현장인데 현장에서의 시공을 고집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가 한번 세봤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전문 인력 문제. 예. 작업을 다시 하라고 하면 연장 던지고 그냥 갑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으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그리고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예. 그 안전 문제를 어떻게 개선시켜 보려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시공사들이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시공 활동들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품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품질이냐? 대표적으로 뉴스에서 몇 번 나왔지만 레미콘 품질에 대한 겁니다. 예. 레미콘이 현장에 어떤 레미콘이 들어오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는 신경을 쓴다고 쓰지만 나중에 타설을 한 이후에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여름에 더워지고 겨울에 너무 추워지고 겨울에 추우면 콘크리트 타설 못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국지성 폭우가 내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건설사들이 힘들어하는 민원 문제, RC 시공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바뀌기 싫어도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꿀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OSC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제 발표를 드린 옥탑만 하더라도 안 하고 있는 건설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지하 주차장 PC 없어서 못 만들죠. 예. 정말 그쪽은 화랑입니다. 근데 딱 거기에만 멈춰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건설 산업이 보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가 오래됐고 그만큼 관성이 크죠. 지금까지는 그 관성이 큰 걸 밀려고 해도 아예 밀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왜 바뀌냐. 근데 이제 조금씩 그게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밀 때 처음에 한번 움직이게 하기가 어렵지 한번 움직이고 나면은 운동 마찰 개수는 정지 마찰 개수보다 작으니까 계속 마찰은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흘러갈 것 같다, 움직일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은 해보고요.
지금 토론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엔 국내에서 이 바닥에서 가장 파워가 세신 분들 같은데 좀 더 저희 시공사가 잘 할 수 있게 판도 좀 깔아주시고 그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건설 시공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 또 뭐 시공업체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를 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OSC 활성화에 대한 이제 제언을 드릴 텐데요. 이제 저희가 사실은 앞단에 굉장히 열의를 갖고 답변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후반부 답변은 좀 함축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또 이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고영관 단장님께 앞으로 그 LH에서 또 아까 뭐 대우의 하태원 박사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뭐 시공사도 고민하고 있지만 또 LH에서도 전반적인 어떤 우리 건설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진행하고 계실 텐데요. OSC 사례를 더불어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또 많은 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RC로 공사하고 있는 이 현 상태에서 뭐 여러 패널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 생산성 부분이라든가 민원 또는 뭐 안전성, 그다음에 각 기업마다 추구하고 있는 ESG 같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개선하기 위해서는 OSC가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다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PC주택 부분에서는 지금 상당 부분 공백기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20년 전에 했던 PC 산업에 대한 기반 시설들이 지금 거의 다 주택 부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코스트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렇게 급히 막 했다가 그다음에 어느 순간 확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래는 공백이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중간에 절단되는 것이 없도록 이제 그 PC 부분을 좀 계획을 세워서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LH에서도 소규모라도 꾸준히 계속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좀 제도적 지원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 뭐 PC를 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저희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임대주택 하나 지으면은 지금 뭐 한 1억 가까이 저희가 좀 뭐 금융 부채를 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추가로 더 금융 부채를 요구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서 뭐 기금이나 재정 지원을 좀 이렇게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 기금이나 재정이 국토부에서 기재부도 통해서 이렇게 예고를 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사회적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야지만 기금이나 재정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국가적인 장점이 있으니까 기금 재정이나 좀 지원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로에너지 주택 같은 경우는 국가 탄소 중립 2050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에너지 등급 주택도 국가에서 지금 기금을 저희가 한 20%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PC 주택도 이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제로에너지 말씀드렸는데 현재 제로에너지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에 대해서 사람이 살면서 유지 관리하는 단계에서 탄소의 어떤 저감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가 사용하는 뭐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저감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건설 부분에 대한 탄소 저감 부분은 아직까지 좀 명확하게 체계화되고 구체화되고 규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 단계의 어떤 탄소 중립이라든가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것을 어떤 규범을 시킨다든가 그렇다면 그렇게 어떤 제도를 만들어진다면은 PC가 더 좀 약간 강점이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술 부분에서는 저희가 뭐 좀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연구부서와 저희 현장의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가 절감 방안 부분을 좀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주택과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또 활용성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지금 국가 지금 R&D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뭐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그 내용 결과를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실증 모델에 잘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아까 그 발주 방식에서 좀 어려움이 있던 그 내역 체계라든가 원가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또 표준화, 공사기관 같은 부분도 표준화 해가지고 자체 발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주택은 지금 아시겠지만 층간소음도 있고, 그다음에 단열에 대한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밀에 대한 규정도 있고, 각종 규정이 엄청 많습니다. 그 다 지키기에 좀 어려움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PC 부분도 아까 뭐 패널 분이 말씀하셨는데 학교라든가 이게 같이 계속 쓸 수 있는 학교라든가 오피스텔 뭐 그런 기타 시설에도 좀 확장을 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질문은 제가 이범식 박사님과 김영건 실장님께 같은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단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었고 또 유튜브 시청자로부터 질문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30년 전 PC를 했었었고 이제 지금 다시 어떻게 보면 부활 또는 르네상스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잘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각각 그 기관에서는 어떠한 보관을 갖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그 아이템 항목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PC의 공동주택 분야에 있어가지고 PC 생산 시스템을 문제는 1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일정 부분 똑같고 일정 부분 또 뒤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발전한 부분이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뒤떨어진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 배터리 폼이라 그래가지고 벽체나 이런 데 만들 수 있는 특성화된 그 부십이 있습니다. PC. 그게 이미 다 폐기하고 없어가지고 1차원적으로 뉘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만들지만 그래도 몰드에서 생산되는 것보다는 한쪽 면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마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생산성이나 분비는 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발전된 부분은 뭐냐면은 아까 하트만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볼루메트릭 PC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많아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이라든지 옥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고무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그런 의지나 노력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빨리 장을 이렇게 불씨를 계속적으로 살려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RC는 굉장히 발전해온 부분에 PC는 30년간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일부 발전된 부분을 업데이트 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기준으로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도 바뀐 게 없고 다시 시방이나 이런 부분 설계 기준 다시 이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제 최근에 이런 기조가 PC 굉장히 장점이 많은 어느 공법이든 간에 다 장단점이 있지만 특히 장점이 많은 OSC PC 공법을 공동주택에 접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PC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선결 요건 또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일반적으로 뭐 지금 현재 뭐 반도체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 PC 쪽의 물량이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PC 회사에서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선뜻 이렇게 투자를 못 하고 있는데 사실 주택 PC 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과연 주택의 시장이 활성화될까? 된다면 일부 PC사는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키는 누가 가지고 있냐? 활성화에 대한 결국은 정부, 곧 이제 국토부,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자면 국토부, 아까 이제 고인관 단장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국토부 쪽에서는 자꾸 말씀을 드려 죄송하긴 한데 90년대 초와 같은 그런 지원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그 PC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금융적이나 아니면 제도적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공공기관은 그 국토부의 어떤 지원 하에 여기 빨리 공동주택의 PC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투자하고, 여기서 투자를 하면 뭐 예를 들자면 시장이
PC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거죠. 1년에 1개 단지 또는 2개 단지 500세대, 1000세대씩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거. 예, 뭐 그런 보면 시그널을 준다면은 요 PC 산업은 뭐 잘 발전하지 않을까. 잘 발전되면 그게 곧 주택의 품질까지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런 쪽에 있어가지고 저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김 실장님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 토론자들이 저도 옆에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좀 결연하고요. 뭔가 좀 비장하고 마치 이걸 하지 않으면은 뭐 큰일 날 정도의 어떤 상황이다라 국가 위기 상태다 뭐 이런 정도까지. 근데 저는 그게 다 맞습니다. 저희 간절함이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모듈러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모듈러를 가양동에 하면서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신내 IC에 아시겠지만 이제 도로 위에 1000세대가 넘는 모듈러 주택을 저희가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내년에 착공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리봉동의 프로젝트도 모듈러로 나갔고, 이건 이제 국책과제랑 무관하게 SH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국토부에서의 그런 투자 R&D가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나타난 아주 좋은 사례죠. 적어도 공공에서의 마중물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이제 이거 민간으로 넘어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인데, 이제 PC 쪽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성공하지 않으면은 안 되죠. 성공할 때까지 해야죠. 성공할 겁니다. 왜 성공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우리 연구단 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공과 민간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 자리에다 모여서 저희가 이 연구를 같이 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성공 못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30년 전에 한 번 했는데 이번에 또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양치기 소년 돼가지고 이제 다시는 PC 얘기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반드시 해내야 되고요. 제가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PC 모듈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야 되니까, SH가 지금 내년에 하려고 하는 실증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일종의 공약을 저희 스태프끼리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게,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PC는 기존에 있는 재래식 RC 공법을 똑같이 모방해내고 구현해내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옛날에 있는 벽식 아파트처럼 똑같이 우리 똑같은 품질로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화두는 기존 RC의 성능을 넘어서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보여줘야, 이게 PC가 RC랑 비슷한 애가 아니라 RC보다 훨씬 우수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한두 개만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UHPC라고 초고강도 콘크리트가 굉장히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고, 그게 3D 프린팅 같은 기술로 외피의 혁신적인 모양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PC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저희 실증 사업할 때 이 외장이나 이런 부분을 PC만이 할 수 있는 걸 한번 특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고, 야, 저게 도대체 무슨 건물이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거 PC로 만들면 너무너무 쉬워. RC로는 저거 죽었다 깨나도 만들 수가 없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외장을 좀 만들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보다 저희가 아까 단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층간소음이나 열성능 같은 거를 RC보다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진 안에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공사 내 연구진의 에너지 전문가도 지금 포함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약이라고 했으니까 좀 말씀드려도 되겠죠. 나중에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가칭 무열교 아파트라고 해서 기존에 일체로 접합부를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열이 스며들어오는 그 열교를 막을 수가 없는 그것을, 열교를 근본적으로 외단열이 가든 PC 조인트 안에 있는 접합부에 열교 차단 기술을 집어넣어서 근본적으로 열에 대한 성능을 RC 대비해서 우수한 아파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층간소음이나 열성능 정도가 굉장히 개선된다라고 하면 이건 입주자들한테는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PC 아파트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좋은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장수명 주택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기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주택 수명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영국이나 이런 데가 한 18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일찍 재건축하면 한 30년, 40년밖에 되지 않죠.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벽식 아파트의 RC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일례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그 공동주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벽식 아파트라고 하면 이게 외피를 보면 이 외피는 이 안에 있는 건물과 철근으로 아주 똘똘 이렇게 뭉쳐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저희는 외피가 좀 새로운 외피로 클레딩을 좀 바꾸고 싶은데 기존에 있는 RC에서 이 클레딩을 바꾸려면 이걸 다 뜯어내야 되는데 뜯어낼 방법이 없어요. 이 여기를 어떻게든지 뭐 다 잘라내고 하려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PC 외피나 이런 거는 그냥 PC 클레딩을 간단하게 한 15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리모델링의 어떤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기술이나 외관에 대한 디자인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겠습니까? 그냥 우리 아파트 외피 좀 고치고 싶다 그러면 얘는 그냥 쉽게 말하면 볼트 풀러가지고 뜯어내고 현재 가장 아주 핫하고 멋있는 그런 외피를 여기다 그냥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한테는 그런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은 그게 그 생각만 조금 바꿔보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PC만이 할 수 있는 외피의 특화, 그 다음에 단열 성능 개선, 그다음에 층간소음 개선, 그 다음에 장수명 주택의 유일한 대안, 이런 것들로 우리 실증 단지를 잘 포장해서 RC와 감히 우리 OSC를 비교하지 마라. 우리 공사 자체가 기존에 있는 RC 공법보다 질적으로도 상당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그리고 직접 와봤는데 정말 그렇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 저희가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약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스텝이랑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실제 이 공약을 지켜서 우리 OSC 건설 산업에 정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스텝들의 바람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표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장함이라까지 표현하셨는데요. 저희 연구진 모두 사실은 굉장히 큰 책임감을 소명 의식을 갖고서 이 과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하나하나 좋은 결과를 성과를 만들어내서 그것들을 또 공유해서 또 국토부가 또 정부가 지원해준 그 기대만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이제 원래 시간보다 조금씩 오버되고 있긴 한데요. 저희가 저희 어떤 공기 지연되는 것보다는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 시간 제한된 걸 감안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태원 박사님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어서 좀 저희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OSC 역할과 그 필요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요청드릴 거라든지 또 여러 국토부도 물론이고 같이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좀 요청드려야 될 사안들이라든지 공유하고 싶은 사안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부적절한 단어를 좀 써가지고 그래서 시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단어를 처절한 예산 절감 노력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PC, OSC라는 게 의미가 뭐냐라는 이야기는 김영근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장함을 한 숟가락 더 더해야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태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편편일률적으로 RC다. 그것도 벽식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면 생태계에서 우세 한 종은 있을 수가 있는데 거의 다 그거로 깔려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상황이 바뀌면 멸종이거든요. 이게 다양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양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PC 한다고 해서 PC만 중요하다는 아닌 것 같고요. 모듈러, 강제 모듈 포함해서 PC 모듈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굉장히 상황에 맞는 다양한 옵션을 우리 건설 산업이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의 문제로 가는 거고요. 건설 산업이 없어서 싱가포르 같이 전부 외국 업체에 의존을 하고 해외 근로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생각하면 끔찍한 거죠. 예, 그래서 조금 더 비장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혁신 동력이다라고 오늘 타이틀이 걸려 있는데 조금 더 비장하게 표현을 하면 일종의 백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빅블러라고 하는데 자꾸 경계가 허물어지는데 이걸 갖고 혁신할 수 있냐라고 하면 선뜻 대답하기 저는 좀 어려운 입장이라서 백신이다. 뭔가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건설이 헤게모니를 지켜가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건데 기존의 PC 관련해서 법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낡았을 뿐이지 있습니다. 공업화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이 법제를 좀 확장을 해야 됩니다. 예, 다행히 이제 허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원입법도 있고 해서 기존의 공업화 주택을 모듈로 바꿉시다 이런 이제 발의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데 기존의 PC를 포함해서 좀 더 포괄적인 옵션들을 담을 수 있는 포괄적인 용어 정의를 하고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것저것만 된다가 아니라 모든 게 다 가능하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연장에서 PC의 포션을 키워야 됩니다. PC가 아니라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반 RC, 그러니까 생태계 지배하는 자만 먹고 살게 하지 말고 경쟁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키워야 되는데 왜 키워야 되냐를 아까 제가 해외 사례를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과거 90년대 통계가 91년 이제 국토부 대책에 들어있는데 그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85년이면 이제 막 200만 원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때는 뭐 지금같이 이제 임대주택만 PC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주택 전체적으로 한 23만 호 됐다고 하고요. 그 중에 1.2% 2,700호. 이게 88년 가면 32만 호 중에 5,100세대. 그래서 1.6%. 이게 89년 가면 46만 세대 중에서 8,600세대, 1.9%. 그리고 90년이 이제 정점인데, 이제 200만 원 하려고 75만까지 올라갔어요. 그 중에서 무려 2만 세대를 넘게 PC를 했다라는 통계가 국토부 자료에 담겨가 있고요. 그러면 3%입니다. 레지던셜 시장 전체의 3%까지 간 적이 있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좀 당연히 당위성을 우리 과거 역사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술적인 건데 김영근 실장님 공약을 듣고 굉장히 든든합니다. 거기서 한 숟가락만 더 보태면 LH가 현재 8,200세대를 30년 공용한 걸 갖고 계세요. 그걸 벤치마킹 했다고 하셨고 그거 피드백하면 이제 뭐 다른 이제 OS 수단들보다 훨씬 더 이미 원턴한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아주 또 예리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예, 또 우리 조은희 교수님께는 또 약간 어려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마 강태경 소장님과 이어서 이제 좀 더 산업 얘기도 하셨는데 이제 또 사실은 또 미래 세대에 대한 또 양질의 어떤 일자리라든지 또 기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생태계를 더 조성하기 위한 어떤 관점에서 우리 OSC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 건지 그런 좀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준성 교수님 좀 더 자주 뵙고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다들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는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또 뭐 교육이라든가 뭐 R&D 이런 쪽이 좀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OSC의 목적은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컨스트럭션을 오프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컨스트럭팅 했던 걸 어떻게 패브리케이트하고 어셈블리 하는 건가 그게 핵심일 거고요. 그게 사실 OSC가 막 출발했었던 아까 90년대 때 그때 어떤 철학이었던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제조업에서 쓰는 경쟁력 있는 제조업의 기술들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건데 그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요. 또 특별히 기술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이 생산 체계를 바꿔주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OSC 교육의 핵심은
현장 인력들이 교육이 필요 없어도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 만들어주는 거. 이제 그게 이제 교육의 핵심인데, 공교롭게도 한 2년 전에 국토부하고 그 건설기술기획원에서 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대학교육 혁신에 관한 연구를 좀 교육 프로그램 연구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제가 고대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고대는 그대로 있어서 고대라고. 근데 대학이 그렇습니다. 대학이 이제 교육과정 뭐 이거 필요합니다. 스마트 뭐 합시다라고 하면은 저희 학부에도 25분의 교수님들이 계신데 어느 한 분이 한 과목을 빼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기술들이 왔을 때 교육을 혁신하자라는 얘기는 포스터로는 구호로는 외칠 수도 안 되는 것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학과들, 첨단 산업들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계약학과 형태로 대학원 형태, 이런 형태들이 이제 아주 때에 따라서는 좀 인텐시브하게 1년에 이제 집중해서 끝내는 과정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필요한 교육들, 이미 숙련된 어떤 기술자, 엔지니어들을 조금 1년 과정 또 2년 과정으로 인텐시브하게 해서 그쪽을 조금 아까 얘기한 현장에서 교육이 필요 없는 생산 시스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대학 교육의 어떤 혁신이고, 그 이외에 뭐 이것저것 가르치자라고 하는 건 저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공허하다고 봅니다. 액팅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또 국토부에서 조금 인력 양성 사업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좀 민망한 얘기입니다만 R&D 관련된 것도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개별 사업이 쭉 하나의 카테고리로 쭉 진행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일몰제가 R&D가 적용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예를 들어 OSC 과제가 이제 5년이 쭉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5년 끝나면은 또 그동안에 이제 못했던 것들, 또 필요한 것들에서 또 진행을 쭉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기획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획 과제가 되려면은 기획하는데 1년이 걸리고 그것도 받는데 또 한 반 이상 걸리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어떤 과제가 딱 끝나서 후속 과제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에서 3년 전에 기획이 시작이 돼야 되는. 네, 문제는 대부분 4년에서 5년짜리 과제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게 성과가 막 나오기 직전에 기획하자라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그게 맞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진흥원이나 국토부에다가 얘기를 하기는 되게 사실 연구진으로서 되게 민망한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R&D 수행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개별 사업으로 사업 예산을 받아놓으면 쭉 별일 없으면 그 안에서 아이템 조정하면서 쭉 흘러가는 거였는데, 이제 일몰제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R&D들이 끊겨서, 특히 이제 스마트 건설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OSC도 이제 같은 두 개 모두 다 기획을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들 같은 경우는 기술의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또 해외 국가들하고도 경쟁도 상당히 심한데 행정적인 소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해야 되니까 이거 합시다 하면서 패스트트랙 태우고 뭐 나중에 또 과기부 가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소모적이다 보니까 이제 이 OSC라든가 스마트라든가 또는 어떤 국가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될 때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유인수 의관님께서 잘 좀 도와주셔서 단절 없이 쭉 가야 또 이 연계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서 기관님도 되게 고민스러우시겠지만, 사실 우리 이제 이게 국가 R&D 측에서 거대 공공 파트 쪽에서 다뤄지는데요. 제가 제일 답답했던 이런 거예요. 도로 기술을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공공이지. 또 주택 기술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그걸 왜 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도로하고 주택은 발주자, 즉 돈만 누가 내느냐의 문제지,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반 국민이고요. 더 어떻게 보면 주택 기술들이 도로 기술보다 더 인간의 어떤 영향이 상당히 큰 기술입니다. 그리고 도로는 국가에서 건설합니까? 시공사가 하잖아요.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기술 개발 주체는 어떤 그런 쪽인데도 불구하고 토목 기술 개발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건축 기술 개발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왜 공공이 해? 이제 이런 논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기획을 하다 과기부하고 이제 기재부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거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예산을 깎을 때 논리를 그냥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조금 저희 연구진이나 학교나 이렇게 LH나 이렇게 공사 쪽에서 또 조금은 국토부 이외에 과기부라든가 기재부로 갈 때 좀 같이 조금 그런 논리를 피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근 실장님 말씀하셨던 북부 그쪽 간선도로 사업을 너무너무 간절히 잘 되기를 원하고 저희가 땅값이 100만 원, 500만 원 할 때 공사비 100만 원 비싼 거는 되게 비싼 거였는데 지금 땅값이 얼마입니까, 서울에? 그리고 한남대교보다 싼 다리 놓자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바보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70년대 때 살 때 빔에다가 심플 거덕이오 만들었는데 지금 그런 다리 놓으면 아마 난리 칠거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국격이 올라간 겁니다. 국격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제 벽시 아파트를 폄훼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거주성 좋아요. 좋지만 거기에 안주하는 이상 이제 어찌 보면 5년, 3년 이내에 이제 뭐 현장 이런 인력 문제들이 정말로 이제 정말 이제 감당 안 되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좋은 사례로 멋지면서 잘 지었고 정말 살아보니까 좋다라고 하는 성공 사례가 좀 나와주면은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역시 어려운 질문을 쉽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조 교수님 자주 뵈려면 어려운 질문을 많이 드리도록 제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사실 뭐 질문 또 유튜브 통해서 하신 분들 제가 다 소화는 못 드렸는데요. 시간이 좀 제한돼서요. 추후에 그는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무리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국토교통부가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처음에 같이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 모듈러도 그랬고 또 이 이 OSC 기반의 우리 PC 공동주택 사업도 잘 런칭이 되고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도 보니까 많은 또 기대와 또 요청 사항들이 또 우리 국토부나 또 공공기관에 또 좀 이렇게 제의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우리 서기관님께 그 맺은 말을 그런 쪽에서 저희 오늘 심포지움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OSC를 시작하게 이 연구를 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 계기는 OSC가 앞으로는 이 지금 주택 건설 아니면 건설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현재 뭐 기후 변화라든지 뭐 코로나 사태 같은 어떤 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어떤 메가 트렌드와 이 동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제가 이제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일단 특히 PC 부분에 있어서는 모듈러 주택은 조금 앞서간 측면이 있지만 아직까지 PC는 기술적인 한계가 분명하고 그걸 이번 이제 이 OSC 연구단의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이 연구가 끝이 아니고 후속적인 또 R&D 연구를 통해서 이 기술적인 한계를 조속히 극복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는 또 이제 아직까지 PC가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은 저희가 이제 정책적인 어떤 금융 지원, 기금 지원이라든지 또 저희가 모듈러 주택 지금 활성화를 위한 어떤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뭐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지원들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조금이나마 확보해 드릴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장에 대한 명확한 좀 시그널을 저희가 이제 그 중장기적인 공급 모듈러뿐만이 아니고 PC도 로드맵을 조금 그 관련 학연 간의 협의를 통해서 마련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명확한 시그널을 좀 드리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서 이런 OSC의 어떤 그 미래로 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네트워킹하는 자리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뭐 또 부담이 많이 되시는 자리실 텐데 또 열심히 또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또 같이 공감해 주시고 또 앞으로 같이 나아갈 방향을 또 같이 제시해 주셔서 너무 저희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비장함 얘기도 나왔지만 저희가 더욱 그 비장함을 넘어서는 또 실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희 오전부터 발제부터 해서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발제부터 해가지고 진행이 됐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OSC라는 것들은 하나의 어떤 기술, 단위 기술뿐 아니라 이게 산업 생태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같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 또 어떻게 보면 일하는 방식과 또 서로 간에 일하는 같이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어떤 파트너로서의 어떤 의식이 좀 크게 변화돼야 되는, 패러다임이 굉장히 변화돼야만이 저희가 그 목표라든지 원래 그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초를 저희가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오늘 직접 참여 못하셨든지 아니면 연구단에 또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을, 또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연구단에 연락 주시고요. 또 지혜를 같이 나눠주시면 저희가 그걸 담아서 또 앞으로 저희 건설 산업이 더욱 고도화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또 국민의 또 복지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국가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데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시간 내주신 토론 참여해 주신 분들, 또 발제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OSC 그 심포지움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